한국 육군 vs 북한 육군 5편. 북한 전차가 쓸모없는 이유. 아직도 T-34를 현역으로 굴린다. 세계 10대 전차 가운데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와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영국의 챌린저 A, 한국의 K2 흑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MK4가 선두권을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전차가 위풍당당하게 명품 전차 반열에 우뚝 서 있는 것이다. 흑표는 2003년 국산 개발에 들어가 2008년 성공했다. 한국 육군의 두 번째 주력 전차라는 의미를 담아 K2라는 제식 번호가 붙었다. 별칭은 검은 표범을 뜻하는 흑표로 명명됐다. 현재 전 세계의 주력 전차는 대개 3세대로 분류되는데 흑표는 3.5세대에 해당된다. 미국과 독일, 러시아 등 전차 선진국은 4세대 개발을 시작했다. 4세대 전차는 스텔스 기능과 무인화, 최신 정보기술, IT, 이 적용된 통합 통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도 4세대 전차 개발에 나섰다. 북한도 2020년 10월 열병식과 2021년 10월 무기전시회에서 신형 전차를 외관을 공개했다. 전차의 성능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이 외형 위주로 분석해 내놓은 결과로는 3세대급 이상의 전차 기술을 적용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육군의 주력 전차 K2 흑표와 북한의 신형 전차 M-2020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두 전차가 맞붙는다면 과연 누가 더 셀까? 북한군의 신형 전차는 지난 2020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제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 전차의 공식 명칭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런 전차에 대해 최초 식별한 연도를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하는 전례가 있다. 이에 M-2020 전차로 명명했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 전차에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신형 전차는 어떤 배경에서 개발된 것일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란 줄피카, 절피카어, -3 전차의 차체, 포탑, 반응장갑 설계와 북한제 성군호, 전차의 무장 시스템을 결합한 후 러시아 T-14 전차의 선진적 설계 개념을 더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보인다. 설계나 완성도를 보았을 때 기존 성군호 전차에 비해 급격한 전차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내부 공간이 넓어졌고 전면 측면에 이어 상부에도 반응장갑이 장착돼 방호력이 강화됐다며 대전차 미사일 2발 탑재, 능동방어 장치, 외부 광학 카메라로 전차 외부 시야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 신형 전차는 기존의 주력 천마호와 폭풍호 등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신형 전차는 기존 전차와 비교해 뚜렷한 외형 변화가 있다. 전차 높이는 낮아지고 앞뒤 길이는 크게 늘어났다.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해외 최신 전차들의 기술을 반영한 것이다. 피탄 확률을 낮추기 위해 전차를 납작하게 설계하는 대신 포탑과 차량의 전면부 장갑은 대폭 강화해 차체 앞쪽은 길어졌다. 이 때문에 기존 주력 전차였던 성군 915, 성군호와 비교해 보기륜, 궤도 속바퀴, 이 한 개 더 늘어 7개가 됐다. 이는 두 개의 전차가 다른 차체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설계 방식은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도 모두 채택하고 있는 기술이다. 우리 육군의 K2 흑표와 중국의 V4,
이란의 카라르 등 신형 전차 모습이 모두 비슷해지고 있는 것도 전면부로 포탄이 날아와도 큰 피해 없이 튕겨낼 가능성이 높여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것을 북한이 뒤늦게 선택한 셈이다. K2에 있는 3.5세대 전차 핵심 기술 능동방어체계 AES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T-14 아르마타에 탑재된 것과 모양이 매우 유사하다. AES는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과 포탄을 요격하는 기술이다. 게다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대전차 무기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와 센서도 적용했다. 러시아 기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차체 최후방 좌우측에 있는 슬레 3호도 눈여겨볼 부분으로 이 부위에 창살 모양의 장치가 장착돼 있다. 성형 작약탄두가 전차 장갑에 닿기 전 폭발하게 하기 때문에 관통력을 절반 정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44톤인 성군호보다 훨씬 길어진 차체와 각종 추가 장비 때문에 전차의 무게는 50톤 전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중량이면 고속으로 기동시키기 위해 최소 1200마력의 힘이 필요한데 그동안 800마력 이하의 저출력 엔진을 주로 사용하던 북한이 고출력 엔진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높은 방어 능력을 확보한 대신 성군호 최고속도인 시속 60km보다 더 느릴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최대 시속 70km에 이르는 K2 전차와 기동성으로 대결하면 완패할 가능성이 높다. 포신 앞쪽 끝부분과 포방패 위쪽에 동적포구 감지기가 있다. 이 감지기는 사격 전에 포신의 미세한 휘어짐 상태를 감지해 조준 사격에 반영함으로써 포의 명중률을 향상시키는 장치다. 한국의 K1, K2 전차 시리즈 등 서방권의 3.5세대 전차에만 장착되던 기술이다.